많이 피곤하세요? 했더니 네 라고 답하셨고 그게 그날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마음이 아파요 라고. 나의 통증보다 아팠을까? 상처를 줬네.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하네요. 잘못했네요. 악기야 물러거라! 죄송하네요. 나의 악귀에 대해서 깔끔하게 인정하고 하고 툭툭툭 얘기해 보자고요. 사전에 악귀 시절의 목격담을 받았습니다. 사과 및 해명을 못하면 부마의식 절차 중 하나로 마늘을 씹어먹는 모습을. 악귀야 물러거라! 짭짤님의 목격담인데요. 현승아 기억나니? 너 모차르트 할 때 퇴근길 기다렸는데 너 엄청 애타게 내가 불렀는데 눈도 안 주고 가더라. 나 퇴근길 처음 가본 거였는데 그 이후로 너 말고도 모든 공연 퇴근길을 안 가. 아, 그래도 너 군대 가서 눈 반짝반짝 대고 퇴마돼서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좋다야. 분유 조공은 안 해도 돼. 누나 비혼주의야. 퇴근길 트라우마를 지금. 왜 그랬지? 거의 14년 전이네요. 네. 진짜 참 예. 버르장머리 없는. 공연을 받든 안 받든 저를 보러 네. 온 거잖아요. 네네. 귀한 시간 내서 그쵸. 먼 걸음에서 왔을 그쵸, 텐데 그 인사 한번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어렵다고. 싸가지 없이. 예의 없이 그것을. 저 같아도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좀 그쵸. 이렇게 내적 친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만나니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은 친절하고 친근하고. 실제로 만나면 정말 아는 사람처럼 그럴 줄 알았는데 날 거의 뭐 투명인간 누구세요? 그러니까 네. 저 같아도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짭짤인가요? 짭짤님? 예. 짭짤님은 예. 다음에 혹시 좀 용기 예. 내서 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네. 자리가 있다면 누나 예. 저도 비혼주의예요. 아. 그때 미안했다. 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오해했어 라고 좀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기회가 있다면 네. 꼭 한번 이제 예.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급동이 마려웠던 건 아닐지 추측이 좀 들어오네요. 뒤도 못 돌아보고 그게 급하게 퇴근을 했던 건.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좀 잘하시나 봐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애초에 그럴 일이 없어요. 네. 한 번도 그럼 급동 경험이 없으세요? 그거 하면 저 똥쟁이로 만들 거잖아요. 오해예요. 아니에요. 급동 다 있잖아. 다들 지금도 있을걸? 있다고 하면 똥쟁이 만들 거예요. 아니야. 확실히 눈치가 빠르시네요. 자, 악기야 물러거라. 마라떡볶이님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꽤나 오래전이지만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꺼내 털어보고자 사연 보내니 뭔가 지독했던 이야기 같은데. 현승님 팬사인회 공지를 확인하고 새벽부터 달려가 줄을 서서 겨우겨우 선착순 안에 들어 사인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승님께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종이를 받자마자 펜의 끄트머리만 잡으시고 거즘 3초 만에 끝내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오사카 호텔 가면은 재벌들이 하는 약간 그 사인법 있잖아요. 이렇게 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참 버릇 없네요. 뭐 만약에 제 딸이 진짜 어디 가서 이런 꼴을 당하고 왔다. 멱살 잡으러 가죠. 바로 그냥 바리깡 들고 머리 밀러. 밑강 들고 머리를 밀러간다. 너무 미안하고. 하지만 프롬에 뭐 마라 엽떡 먹었다 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닐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저 바로 등 돌려요 저는. 등 돌리고. 네. 약간- 잠깐만요. 왜요? 뭐 있어요? 네. 뭐지? 잠깐만요. 지금 공개적으로 질투 스킬을 이용하고 싶은 플러팅 어떤 아니 이게 지금 팬분들한테 네 좀 예. 많이 길었어요. 뭐가 끼부리지 마. 끼부리지 마. 프롬으로 따라와. 일단 이제 교육 받겠네요. 어깨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퇴마 의식이 이렇게나 지독하고 힘든 겁니다. 악기야 물러거라. 자, 익명의 어떤 분 팬사야 오빠 얼굴 보러 갔는데 캡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마스크도 쓰고 있어서 얼굴을 못 봤다. 아니 모자 왜 쓰고 있어요? 마스크는 왜 쓰고? 그래서 너무 서운했고 사과 받고 네. 싶다. 네, 잘못했네요. 좀 시니컬해 보이고 싶었나 그쵸. 봐요.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면은. 네, 좀 그때는 너무 네. 프로의식이 없었네요. 재민님 사연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이분도 팬사를 갔는데 웃지 않으셔서 당시에 현승님 앞에 서 있던 나는 머쓱하기도 했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현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마음이 아파요 라고. 뭐가 그리 아팠을까? 나의 통장보다 아팠을까?
물론 현승도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요. 저는 이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팬사인회 당첨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돈도 들어가고. 네. 예. 하지만 지금 목격담들을 들으니까 내가 그랬었구나. 다시 돌아보고 돌아보고. 더 잘해줘야죠. 더 잘해줘야지. 네. 악기야 물러거라. 마천님이라는 분이 네가 처음이야 때 피처링으로 기리보이가 산옥을 온 적이 있는데요. 네. 기리보이가 현승 오빠보다 팬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줬어요. 오빠는 본인 산옥인데 별말 안 하다가 감사합니다 한마디라고 나갔다. 그러니까 피처링 분이 더 이야기를 많이. 진짜 왜 그랬지? 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니까 네.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네. 여러 팬분들한테 인사해주고 이거 네, 이거 먹었어? 하고. 밥 먹었어? 네. 좀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다음에 뭐 제가 음악 방송에 뭐 기회로 어떤 곡으로 뭐 출연하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그렇죠. 그런 자리가 있다면은 네. 제가 만회할 음.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예. 음악 방송에서 한번 어떤 밥 먹었어 하는 네. 거, 예, 밥 먹었어 네. 하고 기리보이 씨보다 얘기 많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면 되죠. 네. 사람이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 변화입니다. 그렇죠. 악기야 물러거라. 자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리오너라님인데요. 그 당시 중학생이던 저는 몇 안 되는 용돈을 1년 동안 모아 처음으로 팬사에 갔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라서 정말 떨리고 설레하며 사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현승님 차례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묵묵히 앨범만 바라보고 사인을 하면서 대답이 크게 없더군요. 못 들으셨나 싶기도 하고 그날따라 뭔가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오빠 많이 피곤하세요? 했더니 사인을 다 끝내고 네 라고 답하셨고 그게 그날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다시는 팬사인회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궁금했던 질문이 있어요. 진짜 피곤하셨었나요? 왜 그러셨었나요? 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다음에 저희가 만날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나면은 네. 오빠 제가 그 이리오너라 예. 1년 이렇게 용돈 탈탈 털어 모아서 모았던 중학생이요. 저한테 좀 말해주세요. 꼭 한번 안아주고 싶네요. 정말 미안하다고. 예. 예. 댓글로는 돈을 돌려주자라고 1년 용돈을 입금해주자라고 네. 지금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 금전거래는 저희가 하지 않기로 하고요. 제가 이건 좀 다 물론 이제 가슴 깊이 네. 담아두겠지만 이거는 중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크게 네. 담아두겠습니다. 네. 예. 온다. 이제 우리는 모두 태어났습니다. 2, 3, 4.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자꾸 네 앞에 섰던 머리 달아나 버려. 뭐라고요? I'm not trouble, I'm not trouble. I'm not troublemaker. I'm not troublemaker. 지금 현승 씨 느끼시겠지만 완벽하게 퇴마되셨습니다. 이 사람은 엑소시스트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아이돌 엑소시스트로 임명을 함. 아이돌 엑소시스트로 임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네. 철없던 지난 날들이 많이 부끄럽고 반성을 하고요. 지금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팬분들이 아티스트한테 주는 사랑이 네. 무한한 사랑, 찐사랑, 네. 이 대가 없는 사랑, 네. 너무 대단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보답하겠습니다. 아. 데뷔를 하고 나면 그 연차별로 오는 그 증상들이 좀 있는 걸로 압니다. 좀 있죠, 없지 않죠. 있죠. 그래서 이 연차별 아이돌 분들에게 씌일 수 있는 그 악귀들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것들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고 금기 사항들을 좀 한번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뷔 직후 그리고 뭐 1년에서 3년 차 그리고 4년에서 6년 차, 7년에서 9년 차 그리고 10년 차 이후로 한 5단계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데뷔 직후. 데뷔 직후에는 어떤 악기에 씌일 수 있는지. 데뷔 직후에는 약간 급성 악기가 좀 오기 쉽지 않나요? 아무래도 좀 신날 수 있죠. 그죠? 나 데뷔했다. 들뜸 악기. 들뜨는 그런 감정들 좀 조심해야죠. 하지만 이 스케줄이 이제 좀 많을 때라서 체감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네. 데뷔 직후에는 들뜸 악기를 주의해라 라고 하셨고요. 1년에서 3년 차 요때쯤에서 이제 아이돌분들 약간 솔로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파트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요런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솔로병. 예. 퇴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긍정적인 쪽으로 보면 또 열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건 가슴속에 품되 예. 하고 있는 활동에 네. 충실하고 거기에 의미를 항상 네. 찾아야 된다. 예, 예. 내가 여기 있는 이유와 감사한 그 네, 환경을 환경을 내가 알아야 된다. 네, 내가 가진 환경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찾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초심을 잘 찾아야 된다. 예. 4년에서 6년 차 되면요. 아 이때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남자병이 좀 오시는 분들이 있고 남자병? 갑자기 근육기 운동하고 그런 거 말하는 무리해서 저 이제 애교 같은 예. 거 안 해요. 그런 거는 데뷔 초에 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애교 안 해요. 전 남자거든요. 이런 남자병이 오기가 쉽다. 근데 이거 싫어하지 않아요? 이거 웬만한 이제 팬분들은 그렇게까지 반기진 않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보통 이제 20살 전후 해가지고 네. 데뷔를 하시면 예. 이제 이때 20대 중반이 20대 중후반 네, 되니까. 중후반이 되면 막 갑자기 벌컥하고 막 수염 막 길러가지고 막 이런다거나 왜냐면 그동안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줬으니까 그게 사실 최종 진화죠. 그쵸? 그때 그러면은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질지 제가 요즘에 뭐 여기에 꽂혔어요. 네? 팬분들이 그런 모습을 안 좋아한다. 네. 그래도 뭐 내가 뭐 좋다는데 어쩔 거야. 이거보다는 네. 내가 사랑받은 이유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내가 왜 사랑을 사랑받을 수 있었는지 왜? 그 사랑받던 그 이유와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을 해주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가슴이 다 보이는 나시 입기 금지라고 여자분들 그런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너무 네.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승 씨가 난대병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난대? 그런 게 올 수 있다. 난데 난대 악기가 아까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네. 예를 들어서 이사님이 몇 시까지 가달라고 했다. 지금 이거 그 시간에 가야 돼. 아 좀 늦어도 돼 그냥 뭐 그거 너무 일러 그냥 음. 좀 천천히 가도 된다. 근데 이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음.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아 나잖아. 내가 했잖아. 내가 그 사장님한테 대표님한테 말할게. 괜찮아. 이런 거. 그죠. 와 이거 너무 현실적이다. 이거 진짜 올 수 있다.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또 많은 팬분들도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난대 악기가 씌일 수 있다. 컨트롤하기 힘들 때거든요 이때가. 그쵸. 좀 가장 이제 인기가 거의 피크에서 정산도 아티스트들을 받고. 자기 핸들링 할 수 없는 걸 좀 하기 힘들다는 거 아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아 그쵸. 댓글로 난대 악기한테는 너 모대 헌터가 있어야 된다. 너 뭐 돼? 라고 계속 난대 할 때마다 너 뭐 돼? 헌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7, 9년 차로 바로 넘어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재계약 시즌이 좀 있어요. 맞아요. 딱 시즌이야. 재계약을 앞두고서는 또 굉장히 네. 다양한 악기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냥 다 바꾸고 보려고 하는 병, 체인지병. 아 나가 다 바꿀 수 있어 이 회사. 그러니까 원래 모든 아티스트가 자기 회사 다 부르라고 말을 해요. 그죠. 직장인들도 똑같아요. 좀 그동안 이제 예. 일을 하면서 쌓였던 감정들로 재계약 시즌까지 예. 칼을 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나는 너 회사가 너무 좋아 보이고 너는 내 회사가 너무 좋아 보이고 근데 난 우리 회사에 이런 점이 너무 싫고 다 각자 그런 게 있어서 그치 있죠. 남의 떡 악기. 남의 떡 악기 좀 웃기네요. 머리도 좀 예. 컸고 예. 그냥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좀 잘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다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옳은 것인가? 마냥 다 바꾸는 게 좋은 건지 아니 근데 바꾸는 게 좋은 거일 수도 있죠. 수도 있죠. 그냥 마냥 다 바꾸면 더 좋을 것만 같다고는 생각하지 말자. 그쵸. 회사를 옮기고 네. 다시 전 회사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내가 또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직할 때나 전직할 때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신중해야 돼요. 10년 차 이상이 됩니다 이제. 약간 말들도 있고, 대선배 악기. 대선배 그게 좀 가장 좀 유력한 것 같아요. 대선배 악기. 대선배 악기. 야 나 때만 해도 음방 복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눈 안 마주치고 다니는 예의 없는 애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좀 경험 없는 경우도 그쵸, 있겠지만 서른 넘으면 한마디 할 수 있겠죠. 네네네. 근데 너무 이렇게 그 대선배 거기에 젖어 있지 있을 말고 필요는 또 없다. 예. 이게 연차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건데 그죠? 예. 라떼 악기, 꼰대 악기, 꼰귀. 자 이렇게 10년 차 대선배 악기까지 저희가 악기야 물러가라 꺼지고 났어!